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종합주가지수도 최근 단기간에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대규모 청약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일부 기관들이 매도해서 내일 그 청약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의 하락폭이라든가 또 우리 시장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하락도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고요. 더군다나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시간에 2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일본이라든가 대만 이런 데도 장중에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마이너스로 기울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장에 대한 하락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국제적인 이런 관계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사태라든가 또는 미국에서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뭐 이런 종목, 이런 상황들이 연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는 특히 그 증권 시장에 당일 매매 세력들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주식이 좀 어느 기준선을 넘게 과도하게 하락을 하면 좀 그 바닥권이다 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매도를 보유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하튼 그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는 기세가 보이면 무작정 그 순차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이 변동이 상당히 좀 커졌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또 신라젠이라는 그 종목, 여러분들 우리가 백사백해서 간암 치료제로 코스닥 기술 상장 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됐던 1호였는데, 그 대주주들의 그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상장할 때 분식회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상장에서도 뭐 편법을 동원했네 뭐 해서 회장이 좀 그 구속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고요. 여하튼 2020년 5월 이후로 거래 정지가 너무 장기간에 묶여 있는데, 오늘 그 마감 무렵에 지금 그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17만 소액 주주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실렸는데요. 우리가 17만 소액 주주뿐만이 아니라 이 증권 시장에서 관여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 이 신라젠 2017년도 이때 20만 원 가까이 상승했었던 그런 기억인데요. 만원 미만서부터 이렇게 급등하고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거쳤다 또 한 번 다시 15만 원대까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한때 큰 희망을 주기도 했었고, 증권시장에 엄청난 그 부침이 심한 종목인데, 여하튼 그 신라젠 측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죠. 2022년 2월 18일까지 이제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려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되나 봐요. 거기에서 최종 결정, 폐지냐 또는 다시 또 개선 기간을 부여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결정되게 돼 있는데요. 여하튼 그 회사, 그 신라젠에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로는
아니, 거래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를 거래 재개시켜주지 않고 상장 폐지라고 하는 이런 철퇴를 내리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1년 동안, 2021년 11월부터 1년 동안 개선 기간 동안에 회사가 그 거래소가 요구한 대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지배구조도 개선을 했죠. 우선 대주주를 우리가 잘 아는 M2N이라고 하는 회사, M2N 하면 한화하고 좀 연관이 되는 그런 기업이죠. 이 한화의 처남인가가 김성애 회장의 그 처남이 대표로 있는 그런 기업이어가지고, 이 M2N도 한때 신라젠을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10,000원대에서 30,000원 가까이 상승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지난해에 유상증자까지, 그 신라젠을 인수할 수 있는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회사가 분기에 제대로 여기를 인수한 것이 맞는지, 제가 회사가 작년 3분기에 공시한 기업 분석 전자공시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해놨더라고요. 신라젠을. 자, 이게 이제 M2N이 작년 21년 9월 3분기에 공시한 계열회사 현황이거든요. 상세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M2N하고 리드코프 다 계열 회사고요. 상장 회사 중에 신라젠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이 1,000억 원의 자금으로 신라젠의 지분을 확실히 인수했다, 이렇게 공시까지 해놓은 거 보면 이게 거짓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거래소의 분기별로 제출하는 공식적인 그 거래 보고서인데, 여하튼 이런 상황이고요. 다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을 이제 우선 지배구조 개선하라고 그래서 지배구조를 M2N으로 대주주를 M2N으로 변경했고, 자금을 500억 이상 확보해라 해서 M2N이 유증을 통해 갖고 1,000억의 자금을 확보해 갖고 계열회사로 편입된 것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경영진도 교체해라,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해서 팩사팩A에 항암 바이러스 여러 플랫폼을 추가하고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최근에는 또 뉴스에 의하면 신장암 임상 2상을 미국 리제네론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이런 신문 보도까지 나와서 신라젠에 대한 거래 재개에 아주 파란불이 켜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많이 갖게 했거든요. 그리고 신임 대표이사를 전 SK 부사장과 또 상근이사로 랩지노믹스의 대표도 영입하고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거래소가 그 상장 폐지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 이 상장 폐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볼 때, 우리가 그러면 거래소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거로 끝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한 사항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코스닥 시장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과연 번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주주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충분히 또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신라젠보다 먼저 2019년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코롱 티슈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롱 티슈진도 우리가 관절염 치료제의 그 임상 성공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가가 7만 원 넘는 이런 상황으로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5조 원 뭐 요 정도까지 더 올라가서 이 대주주인 코롱생명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그 기업 성장세를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한
지금 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8,000원 선에서 2019년 5월부터 이 코롱 티슈진의 시계는 또 멈춰 있죠. 그래서 이 코롱 티슈진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언제 재개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코롱 티슈진을 보고 역시 백사팩 신라젠의 주주들이 또 의안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신라젠의 이런 상장 폐지 결정으로 다시 또 이 동일한 위치에 처해 있는 코롱 티슈진의 노심초사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코롱 티슈진도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까지 결정이 나고, 그랬다가 다시 또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어떻게 보면 신라젠보다 훨씬 거래 정지 기간도 길고, 거래 정지된 다음에 거의 한 7, 8개월 있다가 신라젠도 거래가 정지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2020년 제가 정확히 날짜별로 한번 정리된 내용을 보여드리면은요, 코스닥의 코롱 티슈진은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게 2019년도 5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2020년 1년 있다가 한국거래소에서 물론 이때도 개선 기간을 1년 부여를 했겠죠. 그런데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어요. 더군다나 한영회계법인에서는 감사 의견 거절까지 내려가지고, 이게 완전 정말 그야말로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회사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개선 기간이 또 1년이 2번 부여된 거죠. 그러면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코롱 티슈진도 다음 달 2월 초쯤에 이 신라젠하고 똑같이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이런 문제들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코롱 티슈진도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 재개 이런 좋은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밀하는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지겠지만은요, 여하튼 이번 거래소에서 지금은 신라젠에 대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코스닥 상장심사위원, 시장위원회, 여기에 회사 측의 소명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대주주도 M2N으로 바뀌어 있고, M2N이 그동안 유상증자를 해서 이 자금을 1,000억을 투입을 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그런다, 확실한 거라 한다고 그러면 왜 굳이 거래소가 상장 폐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렸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000억이라는 자금을 확보하고 했었으면 일단 기회를 줘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하튼 회사가 지금 상장 폐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거래소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이 약간 의문으로 남긴 하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 7일 이내에 신라젠 측이죠. 그리고 신라젠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일 대주주로 있는 M2N이 과연 얼만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코롱 티슈진도 상장 폐지의 위기에서 이 7일간의 시간에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 또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과연 회사가 얼만큼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자료로 어필을 할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결정된 거에 대해서 주주분들 마음은 아파시겠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한번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소명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요. 오늘 신라젠의 상장 폐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코롱 티슈진, 여기에 제가 시간 관계상 정확히 이거를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요, 뉴스 시황란에 들어가 보면 코롱 인보사, 코롱 티슈진도 훨씬 신라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 아예 이 뉴스가 상장 폐지 결정이라고까지 다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음 회사에 얼만큼 진실성 있는 소명이 될지 그거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